안녕하십니까, 박배용입니다. 오늘 날짜 3월 19일입니다. 조선일보의 사설에 대통령도 이상하고 공수처도 이상하다, 이런 제하의 그 사설을 올려놨네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호주 대사의 즉각 귀국과 핵칼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나경원,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총선 출마자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는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문일 것이다. 특히 수도권 출마자를 중심으로 선거가 어려워졌다는 호소가 이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많은 국민이 윤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의아해하고 있다. 국민의힘 요청이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다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선거에 해가 될 것이 분명한데 총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윤 대통령이 왜 거부하는지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대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지금 이 시기에 꼭 출국시켜 불필요한 논란을 자처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그가 적임자라면 국내로 돌아 필요한 사법 절차를 마치고 언제든 다시 출국하면 된다. 1년 넘는 대사 자리 공백은 세계 주요국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황 수석의 기자 핵칼테러 언급은 당시 테러를 당한 기자의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가 있다. 이 일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황 수석은 윤 정부의 국정 철학과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이고 이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두 사람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무슨 일이든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정 책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국민 여론을 악화시켜 국정 수행에 장애가 될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그게 민심을 반영하는 일이다. 한편으로 이 대사를 수사 중인 공수처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안은 이 대사가 국방장관 재임 당시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과 관련해 수사 예압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사안이 복잡할 것도 없고 관련 내용도 다 드러나 있어 오래 걸릴 수사가 아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지난 1월 해병대 간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을 뿐 핵심 관련자들은 소환하지도 않았다. 고발 후 6개월간 사실상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작년 12월에 이 대사를 출국 금지를 해놓고 정작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 수사 대상자의 선발만 묶으려는 거 아닌가. 공수처가 수사를 제때 끝냈다면 애초 이런 문제는 생기지도 않았다. 이 대사는 공수처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귀국에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한다고 하지만 이 상황에서 시간을 끄는 것부터가 정치적이다. 이 대사를 소환 수사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정부는 이에 따라 이 대사를 문제를 결론 내야 한다. 공수처도 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대로 갖다 정리를 해놓는다면은 대통령이 이상할 일이 없잖아요. 공수처가 할 일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지금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정확히 이렇게 써놨네요. 보니까. 그러면은 좀 아쉬운 것은 조선일보에서 이 장관 얘기가 나올 때 이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때 써놨으면은 이 일이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겠네요. 그렇죠.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윤 대통령이 주 사람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은 그걸 갖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걸 갖다가 좀 전달할 수 있는 게 언론이 해야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없다고 무슨 일이든지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 특히 국정 책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국민 여론을 악화시켜. 국민 여론을 누가 악화시키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국민 여론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언론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책임을 전부 다 대통령한테 미루냐 이거야.
그 노력은 언론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면서. 없으면은 그걸 갖다가 언론에서 좀 정확하게 적시 그게 해야 될 일 아닌가? 언론이 뭐 정치에 참여도 못하게 하고 대통령이 조금 무슨 얘기만 하면은 그냥 들고 일어나서 반발하고 비난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처럼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한번 읽어보니까 나는 대통령도 이상하고 공수처도 이상하다니까 대통령이 아주 이상한 줄 알았더니 처음부터 읽어보니까 대통령은 전혀 이상하지 않네.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조국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과 원칙을 가지고 투쟁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시켜갖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돼서도 역시 법과 원칙대로 지금 하고 있어. 하고 있으면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면은 왜 아무 문제가 없는가를 자세하게 언론이나 관련되는 정치인들이 따져보고 그걸 갖다가 진짜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네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은 국민들이 만약에 모르고 있으면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진실을 갖다가 볼 수 있는 자세히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국민들한테 진실을 볼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방치 상태에서 그냥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뭐 국민들 여론을 갖다 호도시킬 수도 있고 국민 여론을 갖다 애곡시키도 선동할 수도 있고 이런 역할을 일부 했을 거야. 물론 우리 조선일보는 그런 일은 안 했겠지만은 그래 놓고는 지금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대통령이 그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종무란 사람이 동네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우리의 최우방국인 호주에 가서 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공수처에서 소환 통보도 안 했는데 들어와서 대기해라. 왜? 국민들 여론이 안 좋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들 여론이 안 좋은 이유가 상황을 정확하게 적시하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됐었고 잘 모르고 있었으면 그러면 그렇지만은 단순하게 그냥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이 뭐 그냥 데려와라 한다고 같이 그냥 이런 것을 정확하게 현실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이 볼 때 그런 감정은 들겠지만은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제 기다려주고 공수처에서 소환 준비가 다 되고 조사를 하면은 이 사람이 나가기 전에 공수처에 스스로 가가지고 4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공수처에서 언제든지 부르면 오겠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 도망간 게 아니고 태국이나 어디 가서 지금 놀러 간 게 아니고 대사로 가 있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또 이제 들어와서 뭐 밖에 나가 있는 공관장들 모임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 들어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한 일주일 동안 시간이 있어서 국내에 머문다고 하니까 그때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히 지금 이런 문제를 애곡시켜갖고 선거에 이용하려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정확한 사실이 아닌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문인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도 이상하고 이런 사설 제목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 정치하면서도 정치인들도 대통령이 그토록 지금 그 엄혹한 상황에서 그걸 다 정리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아까 장해창이 했던 무소불처럼 애롭게 그때 누가 와서 편들어줬어. 진짜로 강화문에서 오로지 그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6.25를 기억하고
그리고 월남전에도 참전했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 어디야 저거 뭐 이란 이라크 가가지고 살다 온 사람들, 일하고 온 사람들, 이런 우리 선배들이 나가서 비 맞고 눈 맞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올려놓은 게 아니야. 그때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강화문 그렇게 운동할 때 한번 나와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국회의원 배지 달겠다고 이제 해가지고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지. 아니 자기들이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적합한 사람을 각 지역구에다 갖다가 공천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을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데다가 다 보내줬으면은 거기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이겨내려고 해야지. 왜 자꾸 죄도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탓을 하고 정부 탓을 하고 대통령 탓을 하고 그러냐 이거지. 열심히들 잘 하세요. 그래가지고 안 되면은 내 탓이려니 하고 생각을 접으셔야지. 어떻게 그거 평소에 돌아봐야지. 그래서 남은 기간 3주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리고 한번 그 얘기를 하더만 어디 보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뚜렷한,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뭐 지금 뭐 의료 계획, 이건 보통 대통령 같았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야. 전번에 포기했잖아, 2번인가. 그래도 밀고 나가잖아, 국민을 위해서. 후대의 어떤 우리 국민들,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각 지역을 위해서. 그걸 힘을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잘하고 있는 대통령 끌어당기지 말고 그 나름대로 내세울 수 있는, 정말로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지금까지 뭐 국민들이나 기업의 뒷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안 좋은 법들을 갖다 폐지하겠다, 또는 또 이런 법을 갖다가 입법을 하겠다, 또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 정말로 괜찮은, 또 국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큰 기치를 내걸고 열심히 싸워서 전부 다 그 좋은 사람들, 내 누구 편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국민의힘이든 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하여간 이번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1등부터 300등까지 좋은 사람들이 22대 국회에 등원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